모의고사는 처음이지? 고1들 환영해. 선생님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고 또 오래 산 경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뉴욕에서 살 때는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뭐 대만 사람, 정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만나고 정말 많이 만났어. 파라과이, 우루과이. 근데 다 걔네들하고의 그런 의사소통이 영어로 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화가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그런 의사소통을 하거나 교류를 할 때 뭔가 모를 벽이 있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의 사회적 규범을 잘 모른다, 문화적 규범을 잘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norms 해서 여기 규범이 나오죠. 규범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defining은 and they defin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리고 그 규범들은 정의합니다. What is normal? 무엇이 정상적인지를 규정을 하고 and guiding 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분사 구문에 defining하고 guiding하고 병렬 구조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리고 안내를 해줍니다. 무엇을 안내해줘? Our interpretations, 우리의 해석을, 사회생활의 해석을 안내해줍니다. At every turn, 모든 순간에, at every moment라고 해도 되고, 그치? 아니면 time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모든 순간에 사회적 생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또 안내해주고,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고, 그러면서 규범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As a simple example. 자, 이제는 for example을 안 쓰려고 별의별 예를 표현을 다 씁니다. 간단한 예로 there is a norm.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In Anglo Society. Anglo Society라고 하면 앵글로색슨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영국계 미국인이나 뭐 이제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다 앵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회에는 뭐라고 말하는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say thank you,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 낯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격관계대명사절이죠. Who have just done. 이제 막 뭘 해준 거야. Something to help. 뭔가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지금 막 해준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구체적 예가 나오지요. 서치해서 다음에는 open a door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point out. 이제 가리키는 거야. 무엇을?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지금 막 떨어뜨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짚어주거나 하는, 아니면 or give you directions. 아니면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 준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하는 something to help를 지금 막 한 사람, 낯선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규범이 앵글로 사회에는 있습니다. There is no law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근데 법은 없대요. 법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죠. forces you, 당신에게 강요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법은 없습니다. But, 그러나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in these cases. 자, 이러한 상황들 바로 어떤 상황들? 앞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낯선 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지. 여기 요 부분들이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It is marked. 그 상황은 눈에 띄게 됩니다. 자, is marked 해서 눈에 띄게 되는 수동태죠.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사람들은 기대해요. 네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thank you라고 말할 거라고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You become responsible. 당신은 이제 그렇게 말할 책임이 있게 되는 거죠. Failing to say it. 그걸 말하는 걸 실패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은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아, 걔 예의가 없더라. 걔 좀 애가 좀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urprising하고 worthy하고 지금 여기 요 비동사의 보어인데요. 보어가 이렇게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 실패하는 것은 놀라게 하기도 하고, 서프라이징이에요. 놀라게 하는 능동적이죠. 그래서 서프라이징이 나왔어요. 놀라게 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을 만하기도 하다. be worthy of 뭐뭐 할 만하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비판받을 만하다. 자, 이거는 어느 상황일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앵글로 사회에 있다고 했잖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섞인 것 같아. 이제 조금 해외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고 하면서 낯선 사람한테도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한테도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진짜 한국 사람들은 내지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목례를 하거나 조용히 눈을 맞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땡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은근히 없어요. 나 같은 경우엔 너무 과도하게 낯선 사람들 말을 잘해. 나는 진짜 뭐 동네 지나가다가도 애기들한테도 말 되게 잘 걸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옷이 너무 예뻐. 그러면 코트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래. 난 좀 약간 그렇거든. 근데 고맙다는 말은 더 잘하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엔 별로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나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길거리에서. 자, 봐봐.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자, 이 동명사는 바로 앞에 그냥 낫이 붙죠, 그죠? 투부정사도 바로 투부정사 앞에 낫이 붙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지금 핵심 주어가 동명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부고 그리고 is 얘가 동사입니다. 내가 얘기했지. 전치사구까지 다 표시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비동사의 활용형, 뭐 조동사, 동사에 s 붙이거나 es 붙인 거 이런 것들 오면은 거기 바로 앞까지가 주어부일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또 is가 나왔죠.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는 것은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에?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고3 것도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능 특강에서도 보면은 cross-cultural에 관한 그런 이제 문화 간의 이런 프로블럼이라던가 그런 차이점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또 국제적 교류가 많아지니까 그 주제가 좀 많이 선호되는 것 같고요. 환경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크로스컬처럴 요 어휘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더욱더 핫해질 주제니까요.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자, 이제 이 감사합니다의 예를 이어가 보자면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요. 지금 보면은 another culture 또 다른 문화가 may have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that 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죠.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에요. 선행사는 뭘까요? 앞에 나오는 an expression입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지금 단수다 보니까 여기 동사, 주격관계 대명사의 동사에 s가 붙었죠. 또 시제도 현재니까.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 translatable. 자, 이건 뭐예요? translate 하면은 번역이잖아. 번역하다. 근데 able이 붙었어요. 번역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는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알았지? 그렇지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어. 또 다른 문화는. 하지만 많이들 그렇진 않아. 근데 there may be different norms for its usage. 하지만 there may be 하면은 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different norms for its usage. 그 사용법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규범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자면 for example 뒤에 나오지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것 같기는 한데 너가 꼭 말해야만 해. thank you를 언제에만 only when이 나왔지. only when the cost 그 비용이 대가가 근데 someone has caused예요. 자, 여기 목적어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대가가 is considerable. 굉장히 상당할 때만, 아주 클 때에만 thank you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말 중대하게 아주 고마운 일일 때만, 그때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만 하는 것 같이 그 사용법에 있어서도 다른 규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또한 보면 우리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죠? 목사님만 하실걸?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옆에서 모르는 사람인데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less you 뭐예요? 당신에게 축복을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옛날에 그 유럽에서 흑사병의 이제 초기 증상이 재채기를 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교황이 그때 굉장히 그 유럽의 흑사병 도는 그때 그 중세 그때쯤에는 교황이 굉장히 왕 같은 정말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 교황이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God bless you. 자, 죽지 마세요. 신의 보살핌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관습상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앵글로 소사이어티의 어떤 규범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침을 했는데 아이고 신이 축복하시기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간의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 thank you라는 말도 낯선 사람한테 우린 잘 하지 않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 열어주거나 그냥 목례하고 지나가고 그냥 눈 맞추고 지나가고 이러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저 빼고요. 전 진짜 잘 그러거든요. 약간 아줌마 같다는 얘기를 처녀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한테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말 잘하는 게 어때서. 근데 아줌마 같다고 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잘 살고 있는지 몰라. 짜증나.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요. 자, 봐봐. In such a case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상황인데 이 그와 같은 상황이 앞에서 나온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 끝까지 보면은 여기 if절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요 if절에 해당하는 자, 요 얘기가 바로 in such a case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if 조건절부터 먼저 해석을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사절이 주절의 앞에 오잖아? 그러면 꼭 콤마가 있어야 돼. 근데 주절이 오고 부사절이 올 때는 콤마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if절 앞에는 지금 콤마가 없어요. 일단은 if절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You were to thank someone.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워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해서 for something so minor 너무나 사소한 어떤 것에 당신이 고마워한다면 자, 여기서 땡으로 끝나는 것은 항상 뒤에 형용사가 오지요. 그죠? 그리고 그 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as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뭐뭐와 같이. 그래서 holding, 뭐뭐처럼이 되겠네.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잡아주는, 그러니까 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holding a door open. 열고 문을 잡고 있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누군가 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그런 일로 누군가에게 당신이 고마워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앞에 부분보다는 요 뒤에 부분 같다. 그치?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it would sound ridiculous. 그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응? 그리고 즉 IE 하면 즉이죠. 즉 unexpected. 예상되지도 않게 아주 놀랍게 그리고 비판을 받을 만하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비오는 숨을 많이 샀어요. 선생님은 솔직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 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고마워요. 사실은. 못듣게 하는 사람 빼고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주거나 호의를 베풀면 굉장히 고마워하거든. 근데 그게 안 좋긴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물로 보고 만만하게 보긴 하더라. 그래서 요즘 좀 안 그러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니 고맙다고 말하는데 뭐 돈 드냐? 그럼 고마운 거 고마운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면 그럼 좀 약간 비웃음을 사기도 해요. 이게 참 안 맞더라고, 선생님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보답을 하면, 넌 참 얄밉다라는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너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좀 그런 게 좀 안 맞나 봐. 상처 많이 받았는데, 요즘 사람 잘 안 만나. 나 그냥 수업만 할래.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 난 너무 사소한 것에 고맙다고 하나 봐. 왜 이렇게 자꾸 내 얘기를 하니, 오늘?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있잖아.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한 거 눈치 못 챘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 봐봐. if절이죠? 근데 시제가 과거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절에 가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는지 보라고 했죠. 자,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이어지면 뭐라고 했지? 가정법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방학 때 진짜 내가 문법 내가 끝내줄게. 진짜 내가 지금 문법까지 다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겁네. 근데 자 봐봐. if절에서 과거 시제가 나오면 주절에 가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건 가정법이다. 가정법은 뭐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0%거나 아니면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if절을 쓰면 조건절하고 의미가 똑같아지니까
야, 우리가 조건하는 거 말고 가정법, 이런 상황일 때는 if절에서 한 시제 앞서서 쓰자라고 해서 현재 시제일 때는 과거 시제를 쓰게 되는 거고,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자, 요것은 서술형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심지어 if가 뒤에가 있어서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ridiculous 다음에 지금 즉하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unexpected, surprising, worthy of criticism. 자, 요거 이렇게 또 병렬 구조인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알았지? 그리고 in such a case는 아무리 봐도 뒤에 여기 요 부분의 예지, 이 부분의 이런 예지 절대로 앞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요 문장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한 요 문장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은 이어가 본다고 했잖아. thank you 예를, 그치?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thank you의 예를 여기서 한참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 순서에 넣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알았지? 바로 그 땡큐의 예, 여기쯤으로 생각할 그 예가 끝나는 것 같은 요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중간에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르는 건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중심적인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한번 조금 더 정리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이어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게 되고 좀 더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되니까 내신 시험 보고 난 다음에도 시험 끝났다 그리고 그냥 시험지 보지 않고 그냥 던지지 말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이 선생님은 어떤 로직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한번 스스로 분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내가 안 해줍니다. 난 알고 있고 난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고, 아니, 뭐, 얘기는 간간히 하지, 수업하면서. 그렇지만, 그, 시험을 보고 나서 분석은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이거 왜 틀렸는지,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반성문을 쓰라고 해요.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고1이잖아요. 그럼 고2, 고3 점점 가면서 내신 점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어의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과목 다 그래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우리 한번 볼까요? 일단 주제요 나올 수 있겠죠. 주제, 제목, 요지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주제요는 뭘까요? 이건 좀 길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좀 띄워주세요. 네, 피디님 띄워주십시오. 화이팅! 자, 규범의 의미와 문화권 간의 규범의 차이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이제 주제가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그거였어. 주제, 제목, 요지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내용 일치, 불일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문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법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 나올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 한번 볼까요? 맨 뒤에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순서
마지막에 in such a case 여기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ot knowing부터 to continue까지가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there is no la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A가 될 거예요. 그 앞문장까지는 보면은 어쨌든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여기 이게 있어서 as a simple example 해서 나고 같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길어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A 문단이.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훨씬 더 잘 기억이 나시고 또 순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드린 나는 특히 여기 서술형이랑 요 문장의 위치 이게 참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가 뭐 쪽집게란 소리도 듣긴 하는데 사실 100% 쪽집게가 어디 있겠어, 그치? 지금 여러분들 학교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은 이러한 클루가 있어서, 이러한 로직이 있어서 문제가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24년도 3월 모의고사 고1 마지막 질문을 해봤습니다. 물론 43에서 45도 있지만 그건 쉬워서 저는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술형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거 40번에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서술형 문장들 한 번씩 써보시고 고쳐보고 그러면서 고친 문장 다시 써보고 하면서 암기도 해보고 문법적으로 모르는 게 있는지 어휘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체크업해 가면서 공부 마무리 하시고요. 내신 시험 잘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 거고 더욱더 발전된 그런 티칭 스킬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반가웠고요.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